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대부분 퍼주기에도 민생 강조하지만 조 단위로 퍼주는 것만 계속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워낙 많이 퍼주는 거 있잖아요.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데 지금 공룡야당의 대표가 된 지금도 퍼주기에 지금 꽂혔다는 자체가 좀 솔직히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포퓰리즘은요,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쌀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격리한다는 말은 정부가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부가 세금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쌀 생산량이 이게 한 37만 톤 정도 초과 생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시장 격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요? 이 예산에 적어도 8,489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8,489억 원이요. 엄청나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만 말입니다. 지금 태풍이 잘 비켜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올해 초과 생산된 쌀은 50만 톤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0만 톤. 그러면 50만 톤 정도 되면요, 1조 원 들어갑니다. 1조 원. 그것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실제 농사를 시골에서도 짓고 있습니다. 이게 퍼주기 말고도 정책을 쓸 일이 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농촌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거예요. 농촌에 뭘 심는지를 IT를 가지고 다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거대한 사업, 이런 거 벌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과잉 재배하거나 과잉 생산하거나 이거를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맨날 적정 가격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배추가 폭락, 어떨 때는 양파가 폭락, 어떨 때는 무가 폭등, 어떨 때는 오이가 폭등, 이런 일은 없을 수 있거든요. 전국의 생산량을 아주 적당하게 이게 IT로 관리를 한다면 말입니다. 이런 게 정책 아닌가요?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정책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은 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만 한다는 거, 포퓰리즘에 앞장선다는 거, 이것은 진짜 저는 시장을 계속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완전히 뒤덮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책으로 내는 게 이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여러분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만 원씩 올라가잖아요. 10만 원씩 올라가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불하면 12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12조 3천억 원. 12조 3천억 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2030년 기준이고요. 2040년 기준으로 가면 24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2050년은 이게 왜냐하면 소득하위 이 노령층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50년은 40조가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을 왜
만드는 거죠. 환심 사기 위해서요? 지금이 환심 살 때도 또 아니잖아요. 이게 뭐 퍼주기밖에 모르나 봐요. 열심히 일하는 법은 지금 어딘가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법만 하더라도 보세요. 국회에서 지금 아직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야당의 대표가 말입니다. 예, 나라의 근본 산업을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법 말입니다. 전기자동차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바이오 생명과학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대적하고 미국하고 협력하고 이런 뭐 아주 확실한 산업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야당의 본분, 여당의 본분 아닌가요? 정치인들은요, 퍼주기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건가?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더 부강화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돈을 계속 퍼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노인들에게도요. 지금 노인이라는 게 65세 노인도 아니에요. 일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그들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또 전수시킬 수 있는지.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퍼주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퍼주면요. 나라 살림 거들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얼마나 많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뿌려대서 말입니다. 지금은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것이 1차 추경까지만 보더라도 1,075조 7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뿌려댔습니다. 415조나 뿌려댔으니까요. 이거 계속 뿌려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가 뭐였습니까? 포퓰리즘 배격하자, 이게 저는 핵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쓰다가는 나라 살림도 거들라고 개인 가게도 거들난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기업도 다 망하고. 그런데 지금 또 돈을 뿌린다고 이야기하니 참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도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OECD 한번 보세요. OECD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이 50% 수준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뿌려대고 연금 계획을 제대로 못한다면요. 2060년에는 가면 140%가 넘어설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나라 살림을 박살내자는 것입니다. 제발 생산적인 법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특히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현 정부가 긴축 정책을 쓰니까 여는 확장 정책 쓰겠다 이렇게 반대로 나가는 거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나가면서 국민들의 이슈를 계속 받고 싶어 해요. 왜? 지금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계속 관심 받고 싶어 하면서 이게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 뭐 저도 봐도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본인 하나 살려고 지금 나라 재정 국가 살림까지 거들낼 수는 없잖아요. 제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생산적인 일 말입니다. 돈 퍼주는 거 말고요. 오죽했으면 OECD가 지금 2060년에 가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지금 40%가 초과할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서서 말입니다. 뭔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대자가 소자로 바뀔 수도 있고요. 쫄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소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요. 쫄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이지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게끔 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좀 생산적이고 좀 건전한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더 키우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안타까운 포퓰리즘 말을 하게 됐네요.